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참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들 생일 잔치를 하러 저녁을 먹으러 갔더니 가족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어색하기도 했는데 제 가방에서 자연스럽게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오는 그 상황이 참 낯설기도 하고요.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주 가운데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음식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배달 음식, 이제는 커피 한 잔도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과연 그 커피 한 잔까지 배달해 주시는 라이더들의 처우는 달라졌을까요? 다양한 노동이 인정받는 세상을 위해서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에서는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저자이자 라이더 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일단 책 제목처럼 배달의 민족 말고 배민 라이더스에 계약된 배달기사분들이 배달을 해주시는 거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배민은 주문을 접수하는 프로그램이고 배민 라이더스는 주문 접수랑 배달까지 같이 해줄게 하는 서비스고요. 두 회사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민의 모 회사는 우아한 형제들이고요. 네. 배달 대행까지 함께 해주는 곳은 우아한 청년들. 그래서 법인이 달라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 접수만 할 경우 배달은 어떻게 하냐. 사장님들이 직접 배달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자한테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고용도 하기 싫어. 오토바이도 사고 싶지 않아. 보험료도 책임지기 싫어. 이럴 경우에는 배달 대행 업체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우아한 청년들을 네. 통해서 그 위탁 계약을 받게 되면 라이더들이 이제 배달을 해주시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배민 라이더스 민트색 옷을 입은 라이더들이 배달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배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빨간색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이런 색을 입은 라이더들이 이제 배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일단 배달 산업의 설명서이길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배달 라이더스의 처지가 거기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입장에서는 이거 내 생각하고 다른데 혹은 이거 너무 라이더 중심 아니야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어요. 그렇죠. 라이더 유니온이 있기 전에는 대부분 회사들 입장으로 라이더들의 처지가 설명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배민이 자기들은 라이더들을 잘 보호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실제로 뭐 연봉 3,600만 원의 정규직을 제안했는데 라이더들이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최근 언론에서도 라이더들이 연봉 1억을 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책을 썼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요. 일단 저는 그거 하나는 전제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배달하는 분들이나 택배기사들은 연봉을 1억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1억 준다는데 왜 정규직 안 해?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편견을 벗어 던지고 일단 사실 팩트체크부터 할게요.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 연봉 3,600만 원인 꽤 괜찮은 정규직을 제안했는데도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이 정규직을 거부했다. 팩트입니까?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3개월짜리 계약직 노동자였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주고 인센티브를 이제 충족을 해야지,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해야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는 의미를 다르게 사용했던 겁니다. 3개월만 고용하는 계약은 보통 정규직이라고 안 하죠. 초단기 예, 비정규직이죠. 그리고 3개월 근로계약을 제한하면서 연봉 3,6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연봉으로 치환하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다 충족할 때 그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한국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봉 1억 원설 이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작년에 이제 태풍이 많이 왔을 때 네. 장마가 길었지 않습니까? 이때 쿠팡이츠에서 하루 수익이 1위. 그러니까 전국의 쿠팡 라이더들을 줄 세웠을 때 1등 라이더가 한 40만 원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매일 365일로 치환해서 계산해보니 연봉 1억이 나온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가서 연봉 1억 정도 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부터 라이더들이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주변에 아저씨들이 붙잡고 진짜 연봉 1억 받냐 이런 걸 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사 나가고 나서 쿠팡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기본 배달료를 내려버렸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잡은 고기에 미끼를 주지 않는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가 여름과 겨울에 단가가 올랐다가 가을과 봄에 단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는 뭐 하루에도 배달료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통해서 쿠팡은 자기네들 광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요. 이게 그 노동의 가치가 날마다 변한다. 이게 환율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 임금이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더 드린다는 측면에선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비수기에는 깎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수기란 게 사실 계절적인 단어 같은데 지금 실제로는 뭐 지금 시간, 아침 시간이죠. 이때는 배달 수요가 적으니까 아마 배달료가 지금 최저 단가를 유지하고 있을 거고요. 최저 단가 쿠팡 같은 경 2,500원, 배민이 한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랬다가 피크 타임에 네. 한 12시쯤에 한 7,000원, 8,000원까지 올렸다가 네. 그걸 한 20분 정도 유지하다가 라이더가 충분히 모였다. 그러면 바로 배달 단가를 내려버리는 체계로 실시간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력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실시간 시급이 달라지는 그런 체계인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 뭐 새벽 시간에만 뭐 인력 시장이 열렸다고 하면은 지금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초마다 경매가 벌어진다. 인간 경매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좀 씁쓸한 자화상인 것 같기도 한데 배달일 하시는 분들이 모두 라이더 유니온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략 코로나19 이후에 이 라이더분들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거에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저희 배달업 같은 경우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그리고 배달 기사들에 대한 사대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대보험 기록을 통해서 인원수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고 라이더들이 회사의 정책, 쿠팡과 배민 정도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게 있는데 이 숫자가 배민이 한 15만 정도 되고 쿠팡이 한 30만 정도 되고요. 요 정도가 끝이 아니라 지역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동네 배달 대행 이 라이더들이 더 많거든요. 생각대로 부릉 바르고 그래서 라이더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최소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대략 50만 명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가끔씩 한 건만 하는 경우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그 기억을 약간만 뒤로 되짚어 보면 2018년, 2019년 이때부터 라이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이른바 초단기 근로자 이야기하는 긱워커, 긱노동자 이렇게 부르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 이분들이 이걸 통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 소득 감소랑 실업에 영향이 있고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라고 하는 게 민간이 하는 공공근로적 성격이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공공근로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뭐 경제 위기 IMF 때 이제 뭐 하단 뭐 보도블록, 청소 이런 것들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토건 이런 걸로 했다고 하면은 이제 디지털 일자리라고 하는 건 누구나 그 디지털에 로그인만 하면 일감을 통해서 자기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이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창출 1위 기업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 일자리의 질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노동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요. 실제로 통계청이 내놓는 그 고용 통계를 보면 일주일에 4시간 이상만 그 고정된 자리에서 수익을 얻으면 지금 고용된 노동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통계에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18일에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그 이야기는 현재의 운임 제도가 안전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네,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배민 쿠팡 같은 경우는 이런 태풍이 오거나 폭염 때 단가가 단기적으로 올려버려가지고 라이더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거고요. 지역 같은 경우는 배달 단가가 최소 단가가 2,600원 이 정도 가격입니다. 이렇게 되면 라이더들이 배달통에 6개, 7개씩 달고 달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신호를 위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신호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배달료 체계를 만들어 달라라는 거고 지금까지 라이더들이 난폭 운전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안전 배달료를 하는 거는 난폭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소득 통제, 소득 단속을 사업자들한테 해달라. 그래서 양쪽을 단속을 해서 안정적인 체계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안전 배달료라는 것을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무리해서 배달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달라. 이게 핵심이네요. 지금 그러면 도로에서도 보면 최근 들어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났다고 느끼거든요. 이분들이 위험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면 다른 운전자들도 위험을 느낄 수가 있고 결국은 이게 저렴한 노동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생명권까지 위협할 수가 있다는 건데 저는 이게 초를 다투면서 배달할 수밖에 없는 악조건이다. 1초마다 배달료가 떨어진다. 이거 좀 놀랐습니다. 초 단위로 배달료가 떨어진다. 이 어떤 체계가 돌아가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문수 대비 라이더가 많다고 하면 가격을 떨어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주문수 대비 라이더 수가 적다 이러면 가격을 일시적으로 올려가지고 일단 출근을 시킵니다. 출근을 시켜가지고 라이더가 충분하네. 그 순간 그 배달료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이게 초마다 이루어지는 거고 아까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이건 주식에서 이제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배달 한 건당 4,000원이 떴어요. 네. 여기에 들어갈까 말까. 거절했을 때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3,500원 떨어질까 아니면 4,500원 올라갈까? 아이고. 이런 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나 어제처럼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라이더들이 나오는 겁니다. 단가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이동하지 않으니까 배달 수요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때 네. 이제 그 라이더들이 비 올 때 돈 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고 또 라이더 숫자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이 안에서 일감 경쟁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비나 폭염일 때 다른 경쟁자들이 안 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날씨에 전업적인 라이더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배달 수요가 확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몸값이 올라갔고 그래서 라이더들이 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서 이게 순간 다운된 적이 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 근데 최근에는 이런 반론도 있어요.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 한 곳만 배달하는 서비스가 주종을 이룬다 해서 라이더가 귀해지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거든요. 네, 이게 단건 배달은 이제 역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쿠팡 배민에서 하는 서비스인데 단건 배달이 있었다면 묶음 배송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개를 싣고 가서 소득을 벌던 라이더들이 이제는 딱 한 건만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네. 왜냐하면은 조리 시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배달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묶음 배송에 비해서 이 배달 단가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라이더 소득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말 12시에 배달료를 보면 이게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평일 9시나 10시쯤에 보면은 배달료가 이게 뭐야 라고 되는 거죠. 이걸 평균을 내보면 그 수익이 많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고 네,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단건 배달을 하려면 대기 인력이 많아야 됩니다. 네. 디지털에서 로그인해 있는 노동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경쟁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건의 배달료가 올랐다 하더라도 개별 라이더들이 얻는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천차만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결국은 이게 조삼모사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한 건을 배달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전업 라이더가 월급의 형태로 내 임금을 계산한다 하면 평균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걷어가십니까? 그렇게는 저희도 잘 알 수가 없고요. 보통 하루 12시간 주 6일을 했을 경우에 300에서 400 정도를 버는 것이 평균이라고 월급 기준으로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이 버는 거거든요. 연장 야간 수당을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상위 10%, 1% 정도가 한 500 정도 벌게 되는 거고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00 정도 버는데 여기서 비용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유류비 지원 같은 거는 회사에서 안 해주나요? 유류비 지원을 할 경우에 이제 근로계약을 맺었을 네. 경우에는 이제 기름값 지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플랫폼 노동 형태라는 게 탄생한 거거든요. 위험의 외주화라든지 책임의 외주화란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신분이 아니니까 내가 노동법상 지켜야 할 사고 책임이라든지 오토바이 제공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오토바이, 기름값, 그리고 보험료, 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 이런 거는 다 라이더가 지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 보험료도 가장 큰 문제인데 보통 1년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 20대 같은 경우는 연 8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보험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렇죠. 1년차 유상 운송보험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 보험 보장 범위도 대인 대물만 됩니다. 자기 신체라든지 자기 차량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어줘야 하는 것만 보장해준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 400만 원 번다 하더라도 사고 한번 나거나 혹은 보험료로 대부분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라이더들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안전하게 운전했으면 좋겠고 거리의 운전자들도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이 중간에서 플랫폼이 떼어가는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다 이런 사연들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접점을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라이더들도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봐야 되고요. 좀 불쌍하다거나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이 라이더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돼야지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 환경이 개선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안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는 라이더였어요. 예를 들어 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진다든가 보험료라든지 이 비용을 시민사회 전체가 어떻게 골고루 나눠서 부담할 것인가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따뜻한 음식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노동 조건이 조성돼야 된다고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이번에 발의한 안전 배달을 포함해서 라이더 안전보장법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를 추가하자면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라이더들이 대기하면서 이제 공회전 같은 것들 많이 하는 조건이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소비자들 불만 이런 걸 고려할 때 새로운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면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것들로 플랫폼이 바꿔줘야 하는 의무 이런 것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전기 오토바이 역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기 오토바이를 도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들이 있어요. 배터리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을 역시 라이더들만 책임지지 않도록 보조라든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산업 지금 굴리고 있는데 거의 불법적으로 방치하면서 배달 산업의 이윤을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네. 교통사고라든지 도로 법규 위반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안 지지 않습니까? 요 비용들을 같이 나눠서 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륜차 전용 충전소 이런 것들의 설치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